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이 아파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전에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9,510세대로요. 2018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투자할 당시에도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하기 전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랑 개포주공하고 위례랑 이렇게 세 군데를 비교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서열은 잡혔어요.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그 다음에 위례,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동안 헬리오시티가 주춤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집문서가 조금 늦게 나옵니다. 헬리오시티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과세 구간이 되면서 작년에 정말 많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헬리오시티를 사는 사람이 누구이며 헬리오시티를 팔고 어디로 가는지 그거의 길목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인프라를 보면요.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호선 가락시장역, 9호선 석촌역을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지금 많기는 한데요. 너무 대단지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힌트를 주자면 역세권 근처가 노얄동, 노얄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내에 가락초등학교도 있고요. 인근에 해누리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중, 해누리 중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또 학원가를 대치동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치동 가깝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지나가는 길이 같은 시간에 이제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락동이라고 하니까 가락시장을 이용하기도 편하고 주변에 상권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상가가 정말 크거든요. 거기도 이용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단독주택 단지로 돼 있어서 주변 상권도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탄천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역세권 주변이 좋다고 했잖아요. 또 노야층은 탄천뷰가 영구뷰이기 때문에 아주 또 뷰를 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헬리오시티는 왜 이렇게 낮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성남공항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가 조금 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장점으로는 대단지의 커뮤니티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조식 서비스, 뷔페, 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입주민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야 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동호수 대비 매매가, 전세가가 조금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단지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됐다라고 해서 그게 또 적정 가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25평하고 33평 평형별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5평 헬리오시티의 특징은요. 단지에 500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래서 25평하고 33평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2025년 1월 기준으로 매매가는 19억 5천에서 20억 5천이고요. 최근 실거래가로는 20억 3천까지 거래됐습니다. 제가 동호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전세가는 9억 5천에서 10억 정도이고요. 최근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면서 약간 전세가 주춤했지만 다시 전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갭이 한 1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소 가치가 있어서요. 가격 하락을 리스크가 되게 적고요. 그리고 이게 작은 평형이다 보니까 금액이 33평보다 적기 때문에 투자금 부담이 다른 평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5평은 적기 때문에 내가 매수했다가 매도하기가 쉽다라는 게 아주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은 33평 대비 다소 낮다라는 거, 10억 정도 이렇게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33평 같은 경우는 대표 평수인데요. 매매 가격은 22억 5천에서 23억 정도 되고요. 제가 말했던 그 영구 뷰가 나오는 파큐브 같은 거는 2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세가는 10억에서 11억 정도 하고 있고요. 갭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많다라고 하고 가장 거래가 활발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얄동 노얄증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노얄동 노얄증을 파악한다면 조금 갭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금은 한 11억에서 12억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좋고, 그리고 33평을 선호해서 전세가율이 25평보다 조금 높다라는 거, 투자금 대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이 많기 때문에 선택한 폭이 넓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33평이라는 건 여기를 팔고 또 어디로 가냐? 바로 잠실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 고주로 사고 팔기가 아주 용이한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별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4, 5단지는 역세권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1단지는 조망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군이 약간 배정이 다르거든요. 초등학교 배정이 동호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층수에 따라 가격이 차등이 되고 전세를 끼고 있는 물건, 아니면 입주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른 거죠. 최근에 계약갱신 때문에 계약갱신을 썼던 물건, 계약갱신을 안 쓴 물건,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그리고 입주하는 물건, 세 가지로 나눠서 물건의 가격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리오시티 정말 큰 단지인데요. 이럴수록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단지 분석해드리면 좋을까요? 댓글에 써주세요. 제가 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헬리오시티는 알고 가자.